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7800X3D 장착한 상태에서요. 메인보드가 에즈락 B650M PG 립타이드 보드입니다. 바이오스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신규 바이오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거 어제 테스트할 때 장착하고 나서 찾아봤을 때 가장 최신 바이오스예요. 새로운 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오늘 다른 메인보드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삼성 메모리 4800짜리 16기가를 4개를 꼈고요. 4개를 꼈습니다. 원래 32기가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있었어요.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6기가짜리 4개 풀뱅크 오버클럭을 한 거고, 예전에 제가 풀뱅크 오버클럭 해가지고 영상 올린 게 6000 클럭으로 올렸었어요. 근데 이 메인보드에서는 6000이 쉽지 않습니다. 부팅은 되긴 되더라고요. 부팅은 되는데 부팅하고 나서 뭐 재부팅 한다거나 혹은 이런 실사용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클럭을 200 낮췄어요.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에 따라서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6000으로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6000으로 돌렸을 때 에러가 난다는 게 아니라 TM5 에러는 없는데 재부팅 하는데 부팅이 안 되고 뭐 그런 증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클럭을 200을 낮췄고요. 지금 특이사항이 있는데 지금 램의 방열판도 안 했고요. 스파클링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미쳐 날뛰네. 이거 온도 어쩔 거야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끄고 일단은 앱솔루트 뉴 컴픽으로 권장주기 3주기를 돌렸는데 4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이거 켜놓고 지금 딸내미 재우고 온 건데 시간이 왜 이러지? 지금 이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시냐면 딸내미 재우고 저도 한잠 자고 왔는데 온도가 어이구야 아마 요게 제일 바깥 쪽에 있는 걸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제일 낮은 거 보니까 제일 노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이제 79.8도라는 경악스러운 온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제 이 스파클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겠죠. 온도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 설명을 안 드렸네. VSOC 1.1V에서 진행을 했어요. 조금 떨어졌고요. 나머지 전압 중에는 이제 5800 클럭으로 내리면서 원래 제가 6000에서 CL32를 썼었는데 삼성 메모리로 5800을 내리면서 CL30을 할 수 있을까 해봤는데 안 돼요. 모자라서 그래서 일단 32를 쓰면서 전압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전압 다이어트를 좀 했고 타이밍을 약간 조정하긴 했는데 세부 타이밍들은 거의 6000 클럭이랑 동일한 값을 썼어요. 여기서 더 조일 수 있으면 뭐 재량껏 조이시면 되는데 이제 대세 큰 지장이 없는 타이밍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여봐야 1개? 2개? 이 정도인데 2개 조이기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짝수 타이밍을 좋아하기 때문에 2개 조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00 클럭 내리면서 뭐 1개 정도 조일 수는 있겠지만 2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세팅을 했고 타이밍에 대해서 썰 푸는 거는 조금 이따 하고 어쨌든 4시간 반을 돌리다 보니까 와 이게 시간이 오래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돌리려면은 지금 이미 출근 시간이 되어야 돼서 공교롭게 제가 잘못된 걸 하나 발견했는데 FCLK를 오토를 넣었더니 2000이 안 들어가고 1933이 들어갔어요. 오토로 놨더니 2000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1933이 들어간 걸 나중에 발견하고 아 다시 돌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시 돌리면 제가 오늘 영상을 못 올릴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TM5 돌린 거는 FCLK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영상을 찍기로 했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FCLK도 좀 더 높여서 맞춰보세요. 1933으로 자동으로 잡혔지만 뭐 2000 내지 뭐 2000보다 높은 값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메인보드에서는 또 2000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MSI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2000 클럭으로 일단 박아 놓던데 지금 에즈락 보드는 나누기 3을 했나? 그쵸? 나누기 3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FCLK가.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 램 온도.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80도까지 가는 와중에 에러가 안 났어요. 뭐 타이밍을 조금 넉넉하게 풀은 것도 없잖아. 영향을 줬고. 근데 이제 풀뱅크를 하다 보면은 램 간 간격이 짧아요. 그래서 온도, 특히 온도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램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CPU 쿨러 있고 이제 이쪽 램은 여기가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이쪽이 노출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가 조금 내려가는데 이제 요 사이사이에 공기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 램 온도 자체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풀뱅크로 하게 되면 두 개로 하게 되면 요거 하나 있고 여기 한 칸 비어져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나마 나아요. 근데 풀뱅크 오버클럭 하시는 분은 방열판 말고 풀뱅크는 꼭 스파쿨링 방열판 껴봐야 방열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온도 해소 잘 안 됩니다. 풀뱅크 하실 때는 꼭 스파클링 권장해요. 여기다 하나 이렇게 얹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 얹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제가 이걸 거꾸로 그랬는데 이렇게 하자. 다시 할게요. 우리가 볼 때는 쿨러가 여기죠. 여기 CPU가 이쪽에 있죠. 쿨러가 여기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스파클링 하나 얹어 달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팬 돌아가게. 혹은 두 개 조그만 거 두 개 다셔도 되고 두 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하나 달고 씁니다. 그냥 큰 거 하나 얹어 놓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다셔도 되고 스파클링 이렇게. 램하고 가장 밀집하게 갖다 붙이는 게 가장 쿨링이 좋아요. 그리고 케이스 위쪽에서도 이거 좀 괜찮은 방법인데 여기는 흡기 요렇게 방향 요렇게. 근데 케이스 위쪽은 배기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제일 전면부에는 흡기 그러고 나서 요 뒷부분엔 배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붙이시는 분은 요 마지막 세 번째 것도 배기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면 이렇게 배기. 보통 전면 쪽에는 흡기로 하고요. 그럼 어쨌든 램에 바람이 좀 쏘일 거예요. 램에 바람이 좀 쏘일 거고. 어쨌든 제일 영향이 큰 거는 요 위에다 달아주는 이 스파클링이 정말 중요하고요. 온도 보세요. 스파클링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온도 보세요. 80도, 야, 80도 너무 했는데. 근데 에러가 안 난 게 신기하죠? 80도 정도는 버틸만 한가 봅니다. DDR5에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까지 온도가 높아질 정도로 계속 장기간 사용하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시스템의 노후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파클링은 좀 해보시고 풀뱅크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아니야 메모장을 열까?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제가 풀뱅크를 6000으로 했어요.
같은 램입니다. 같은 램 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6000으로 못했냐? 같은 램인데. 자, 제가 볼 때 B650, PG, 라이트닝, 에즈락 보드 중에 얘로는 될 것 같아요. 6000이. 근데 B650, MPG, 립타이드 얘는 지금 5800으로 했습니다. 조금 모자란 느낌이에요. 수율에 따라서 6000의 갭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디지털이 아닙니다. 램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 그어놓고 여기가 6000이라고 하면 내 수율이 여길 넘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가 5800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수율이 한 여기쯤 오는 것 같아요. 여기쯤 거의 다 왔어. 부팅되고 TM5 잘 돌아가. 근데 껐다 키면은 전원 제인가 하면 부팅이 안 돼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클럭을 내리셔야 됩니다. 공교롭게 어쩔 수 없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램 수율이 좀 좋거나 맨컨 수율이 제 거보다 좀 좋아서 립타이드를 쓰시더라도 요걸 넘기면, 여기를 넘기면, 그래서 한 요 정도 오면 6000이 되는 거예요. 6000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두 보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좋은 얘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거는 MSI 보드인데 MSI가 이런 걸 명시를 잘 해주거든요. MSI X670 일단 카본 보드 매뉴얼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다음에 B650 토마호크에서도 이걸 찾았고, 메모리 클럭에 대해서 1DPC 1R, 1DPC 2R, 2DPC 1R, 2DPC 2R에 대해서 얘네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놨어요. 이런 걸 얘네는 항상 하거든요. MSI 쪽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1DPC는 램 2개 꽂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2DPC는 램 2개 꽂았다는 소리고, 딤퍼 C가 뭐지? 딤퍼 채널, C가 채널에 램을 한 개 꽂았다는 거는 램은 2개 단위로 한 채널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그냥 간단히 얘는 2개 꽂았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4개 꽂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R은 뭐냐면 랭크가 1개짜리, 랭크가 2개짜리 이 소리입니다. DDR5에서는 32기가부터 2R이에요. 16기가, 8기가는 1R입니다. 보통 여기 1R이라고 하면 8기가보다는 16기가로 보시면 되고, 16기가가 8기가보다 더 잘 들어가요. DDR5에서는. 그 이유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한 클럭당 전송하는 데이터가 8기가짜리가 더 2배 큽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아무튼 이 1R 1DPC 이게 16기가짜리 2개, 얘는 32기가짜리 2개, 얘는 16기가짜리 4개, 그 다음에 얘는 32기가짜리 4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피드를 보시면은 이 카본 보드랑 X670 카본이랑 B650 토마호크 차이가 뭐냐면, PCB 레이어가 B650이 이거 다른 거 찾아봐도 또 동일할 거예요. PCB 비슷할 겁니다. 정말 PCB 레이어가 설계상에 다른 차이점이 없으면 거의 비슷할 건데, PCB 레이어가 얘가 6장짜리고 얘가 8장짜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럭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얘가 지금 1DPC 2R 맥스 값, 맥스입니다. 맥스 최대 한 5800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기가짜리 2개 꼈을 때, 제가 예전에 MSI 보드 얘기 드리면서 이거 32기가짜리 2개 6000 안 되고 5800 밖에 안 돼요 라고 MSI 보드 620 A620 M2 버전 모델의 6000 클럭 오버클럭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본 겁니다. 근데 지금 16기가짜리 4개를 꼽았더니 지금 이 립타이드 보드도 레이어가 6장짜리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는 원래 처음에 32기가짜리를 먼저 테스트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6기가짜리 4개를 꽂아서 지금 테스트를 한 거고 6000 클럭을 시도했는데 부팅은 되는데 부팅만 잘 되고 안정성이 떨어져서 5800으로 낮췄다. 왜냐하면 얘는 최대입니다. 최대. 수율이 좋을 때 맨건 수율이 좋을 때 6000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쉽지 않았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 되면 내리세요. 내리는 거에 대해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젠4에서는요. 인텔은 또 다르지만. 그 다음에 얘가 레이어가 8장짜리예요. MSI 보드는 X670 모델은 전부 다 8장짜리고 B650 모델은 전부 다 6장짜리예요. 이걸 보면은 원R1D PC도 6600까지 돼. 거의 안 되실 거예요. 거의 안 될 건데 된다고 하는 거는 수율이 엄청 좋은 걸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요.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두 개는 6000까지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공교로워요. 풀뱅크 16기가짜리 4개 풀뱅크 6400까지 돼 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하이닉스로 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로 한 것 같고 하이닉스로 저도 해봤습니다. 6400 삼성으로도 해본 적은 있어요. 삼성 풀뱅크로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VSOC를 꽤 높게 넣었습니다. 지금 VSOC가 높게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4개는 4000밖에 안 된다. 32기가짜리 4개는 큰 편차가 없지만 지금 요 두 개에서 확실하게 편차가 있죠. 이 두 개에서 확실히 편차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외였던 게 저는 풀뱅크가 더 안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풀뱅크가 더 잘 들어간다고 지금 요 32기가짜리 두 개보다 16기가짜리 4개 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테스트 결과는 반대로 나왔나 봐요. MSI에서 테스트한 건. 아무튼 제가 볼 때 도찐 개찐이고 한 5800에서 6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삼성 메모리 기준으로요. 삼성 메모리 기준으로. 하이닉스로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이닉스로 요것도 저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아무튼 B650 PG 립 라이트닝은 얘는 레이어가 8장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B650M PG 립 타이드는 6장짜리예요. 에즈락 보드 사용자분들은 이 B650 보드 쓰시는 분들은 PG 립타이드를 제외한 거는 지금 출시된 게 전부 다 8장짜리예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PG 립타이드 보드로 쓴 거는 얘가 6장짜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 해본 거예요. 한계 지점을 알기 위해서 해보고 나서 까야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추정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주의하세요 라고 말로만 했는데 직접 해본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5800 정도에서 안정화를 받고요. VSOC는 1.1V를 썼어요. 모르겠어요. VSOC를 더 높이게 되면 6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1.1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8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스를 한번 볼게요. 바이오스를 보여드릴 건데 뭐 신규 버전에서 이제 지금 VSOC 전압 제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고전압 쓰지 말라고. 일단 바이오스로 요거 하면은 이거 이제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제가 세팅을 해봤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으면은 이걸 클릭하면은 바이오스로 바로 진입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한번 A-64를 한번 돌려볼까? 바이오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성능 체크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클릭해야 열리더라고. 자, 여러 번 계속 얘기하지만 메모리 클럭이 잘못 표기되는 거는 지금 버전이 낮아서 그래요.
ADA 64에 좀 더 높은 버전이 제가 라이센스가 안 맞아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더라고요. 새로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800X3D는 CCD가 1개짜리이기 때문에 읽기와 복사 값이 조금 낮게 나옵니다. 2개짜리보다. 그래서 지금 쓰기는 8만까지 나오지만 지금 읽기랑 복사가 6만대가 나오는데 정상이에요. 7600이나 7700, 7600X, 7700X를 쓰셔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CCD 2개짜리 7900, 7950X, 그 다음에 7900X, 7950X3D 뭐 이렇게 쓰시면 7900X3D까지 2개짜리 쓰시면은 읽기, 쓰기, 복사의 밴드윗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레이턴시 한 64 정도 64 정도 나오네요. 64 정도. 확실히 X3D 모델이 V캐시 모델이 아닌 것보다 레이턴시가 조금 늘어지는 느낌입니다. 7900 끼고 했을 때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그게 램타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V캐시가 레이턴시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아무튼 64 정도 나왔습니다. 램 타이밍이 글쎄요. FCLK를 조금 올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FCLK가 마음에 안 들어. FCLK가 뭐가 제일 삐탄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FCLK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2000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A 구간에서 B 구간으로 넘어갈 때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그려지다가 클럭입니다. 클럭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좀 더 늘어지게 되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요, 이게 변화되잖아요. 여기가 이 지점에서 변화돼요. 여기서 이제 클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뭔가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 이게 딱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한 추가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라인이 안 맞으니까 조금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레이턴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FCLK가 지금 MCLK, UCLK 대비 1대1이 아니잖아요. 이게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변화되기 위한 스윗스팟이 있을 거예요. 그 스윗스팟을 맞춰주면 성능이 잘 나오는 겁니다. 클럭이 높든 낮든. 근데 이런 건 있어. 자,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리는데 여기서 딱 가운데다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빨라지는 거예요. 엄청 느린데 여기서 딱 맞아 떨어져서 여기서 손실이 별로 없다고 쳐요. 여기 손실이 별로 없어. 이거랑 좀 빨라. 근데 빠른데 뭔가 안 맞아. 여기서 얘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쳐요. 요 뒤에 속도는 동일하다고 치겠습니다. 뒤에 속도는 동일하고 앞에 속도가 차이가 날 때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 2개 처리하고 세 번째에서 클럭이 변환됐어요. 여기는 데이터를 3개를 처리합니다. 4개 처리하고 나서 떨어지다가 클럭 여기 손실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요거를 보정하는 딜레이가 들어갔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보정함 딜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한 100을 처리를 하고 이걸 100으로 만드는데 추가적인 딜레이가 없었다고 해요. 여기서 플러스 x는 한없이 0에 수렴한다고 하겠습니다. x는 글자가 왜 이렇게 작아? x는 0에 가깝게 수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 성능은 이제 100에 가깝게 나오겠죠? 이 x가 클수록 이제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손실이 레이턴시 손실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같은 경우는 아예 얘가 막 120 정도가 나와요. 클럭이 빨라서 플러스 x인데 근데 x는 0보다 크다. 항상 손실이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 둘 중에 뭐가 더 빠르냐고 봤을 때 만약에 x가 이게 그 아주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120이라 하지 말고 이거를 다시 지우개 크게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을 써야 되는 것 같아. 지연 값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80 플러스 지연 값이 x라고 해요. x는 0보다 크다. 지연이 항상 있다. 그러면 이 x가 얘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거의 100에 수렴할 거예요. 100에 가깝게 수렴. 속도가 높은 값이 빠른 게 아니라 낮은 값이 빠른 겁니다. 여기서. 근데 얘는 만약에 x가 20보다 크면은 결국에는 그 총 속도는 100 총 속도는 100보다 클 거고요. 왜냐면은 총 속도가 80 플러스 x인데 x가 20보다 크니까 20보다 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튼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80 플러스 x인데 x가 20보다 크면은 단순 산술 연산에 의해서 이게 두 개 더한 값은 결국엔 100보다 크게 됩니다. 100보다 크게 돼요. 근데 만약에 x가 20보다 작으면요. 그러면은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결국엔 총 속도는 100보다 낮게 돼요. 그래서 이 x의 지연값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깡 성능이 좋으면 여기서 지연 성능이 발생해도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FCLK 만약에 좀 더 높여가지고 잘 들어가시는 분은 높은 값 쓰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거저거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어떤 수치가 지금 내 상황에서 성능이 제일 잘 나오나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FCLK는 그 바이오스에 적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기가바이트에는 써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높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높으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높으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CLK는 그런 관계예요. 일단 이제 바이오스 진입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짜잔. 그리고 이제 전 딜리트 키를 안 누를 겁니다. 이거 만드는 영상을 제가 짧게 한번 해서 올려 드릴게요. 요새 영상 짧게 찍으면 쇼츠 자꾸 광고하더라고. 쇼츠로 올리라고. 그래서 쇼츠로 어떻게 올리는 건가 찾아봤더니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을 찍으라는데 어떻게 1분짜리를 찍죠? 이거 설명하면서. 하지만 아까 그거 하는 건 될 것 같아. 1분 내로 설명하는 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모리가 4800짜리 4개가 꽂혀 있어요. 삼성 메모리고 그게 5800으로 오버클럭이 됐고요. 총 64기가. PG 립타이드 1.2 버전입니다. OC 트위커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메모리 프리퀀시를 5800으로 수동 세팅을 했고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는 일단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건드려서 파워 다운 모드를 혹시 디세이블 하시는 경우는 요거를 끄면은 안정성이 그나마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정성이 일단 100%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레이턴시 이득이 엄청 크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정성 테스트하고 뭐 하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이득은 없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굳이 그래서 에네이블을 이거는 제가 에네이블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오토로 지금 에네이블 상태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D램 볼티지 컨트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많은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VSOC 먼저 볼게요. 1.1V 수동으로 인가했어요. 인피니트 패브릭 이거 2000으로 한번 박아 넣어가지고 테스트 해봐야겠다. 2000 설마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는 오토 상태여가지고 1933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UCLK, MCLK 1대1로 수동으로 세팅했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고 여기서 핵심은 지금 VSOC를 1.1V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램 전압을 다이어트로 해서 1.37로 내렸다는 거. 근데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D램 볼티지 컨트롤을 이게 세 개 값을 같은 값을 쓰는 걸 세팅을 했죠. 이거 제가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요 옵션을 설정을 하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면서 직접 세팅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 쓸 때는 이 VDD/IO 전압을 낮게 가져가도 램 전압 주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걸로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1.43 1.43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부팅이 안 됩니다. 이게 부팅이 안 돼요. 이게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지 하고 테스트 했는데 이 VDD/IO 전압을 1.1V 주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에즈락 보드가 지금 좀 이 VDD/IO에 대해서 기가바이트랑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메인보드가 뭐 서로 그 AMD에서 주는 그 규격 문서를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현을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잘 안 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1.43으로 부팅한 다음에 요걸로 바꿔서 1.43 1.43에서 1.3을 줬더니 부팅이 된 거예요. 부팅이 돼서 와 1.3 되는구나. 그럼 낮춰봐야겠다 해서 1.2 해봤는데 1.2도 안 되고 1.25도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지? 그럼 결국 1.3으로 써야겠네 하고 1.3으로 했더니 부팅이 또 안 돼. 제 생각엔 아까 1.43으로 했다가 1.43으로 할 때 얘 VDD/IO도 1.43으로 들어갔다가 이 1.43으로 들어간 값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1.3으로 했을 때 부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값을 몇을 줘야 부팅이 될 거라고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걸로 쓰시라고 그냥 요걸로 돌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걸로 했다가 전압 다이어트를 했어요. 1.37까지. 예. 부팅은 1.35도 되고요. 근데 1.3으로 부팅 시킨 다음에 재부팅 시키니까 또 먹통이 되길래 TM5 에러는 안 나는데 먹통이 되길래 재부팅이 먹통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상 증상이에요. 전압을 좀 더 높여줬더니 잘 됩니다. 요렇게 전압 세팅은 요렇게 했어요. 타이밍 볼게요. 기어 다운 모드가 일단 안 건드렸어요. 이거를 디세이블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디세이블 상태에서 건드려야 될 거는 안정성을 올리게 건드려야 될 거는 타이밍 값이 아니라 요런 것들 건드려야 될 거야. 여기 없나? 어디 가면 있지? 그 기어 다운 모드를 만약에 내가 디세이블로 좀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 여기 옵션이 안 보이네. CBS에 있겠다. 여기 UMC일 거야. UMC DDR 옵션 들어가면은 여기 있네. 이 버스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임피던스 값이에요. 이거
얼마나 저항을 줄 건지. 근데 이게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왜냐면 이거 잡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저는 웬만해서 이거 건드려서 이득 본 적이 없어서 안 건드리는데, 근데 기어 다운 모드 디스에이블을 쓰려면 아마 저거를 건드려셔야 될 수도 있어요. 건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해본 거라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토로 설명드릴 거고,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오토로 하세요. 나는 정말 내가 예전에 DDR4 때 경험이 좀 있는데 난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텐데, 일단 제가 해본 게 아니라서 저는 일단 오토로 쓰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타이밍은, 자, 이제 이렇게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어차피 지금 VSOC 높게 들어간 영상들을 나중에 하나씩 내릴 거예요. 지금 어쨌든 VSOC 전압을 높게 쓰지 않는 추세가 됐기 때문에, 추세라기보다 정확히 표현을 드릴게요.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요. 소켓번이 발생을 했고, 그 소켓번 이후로 VSOC 전압이 문제다라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번이 발생하지 않은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우리 거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찝찝할 수 있으니 바이오스를 낮은 값이 들어가는 바이오스를 출시를 한 겁니다. 문제는 안 됐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도 일단 낮춰서 줄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또 문제가 발생한 데도 있고, 또 다른 쪽에 뭐라 그럴까? 소켓번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 시중에 공개돼서 스크린샷 올라온 것 중에 CPU 이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VSOC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유저들이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전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그냥 겸사겸사 바이오스 버전을 전부 다 갱신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저도 높은 전압을 쓰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VSOC 전압을 올리는 거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잘 들어가면 됐었어요.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VSOC 전압을 예전에 높이 올라갔던 영상들은 제가 하나씩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서 영상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램 타이밍 같은 경우도 예전 같았으면은 옛날 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저도 옛날 거 많이 참고해서 이거 넣은 거예요. 타이밍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돌렸던 거 참고해서 넣은 건데, 일단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타이밍들을요, 제 값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타이밍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모든 시스템의 수율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요, 수율에 기반합니다. 이 수율이란 게 말로만 들으면 되게 추상적이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에요. 이 램이 이 동작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 시간이라는 거는 현실 시간 기반으로 하는 타이밍이 있고요. 아니면 개수 기반으로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처리하는데 요 정도의 클럭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숫자가 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요런 타이밍들인데, 이런 타이밍들이 숫자가 크지 않은 타이밍들이 있어요. 특히 FAW나 뭐 RRD 타이밍 같은 경우, 뭐 이 정도의 클럭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타이밍들은 현실 시간 의 기준으로 해서 타이밍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TCL이라는 걸 처리할 때 제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시스템에서는 32클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2클럭이라는 거는 이 D램 프리퀀시가 클럭인데 이 한 클럭당 현실 시간이 달라져요.
뭐 1초에 몇 번이나 클럭 진동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클럭이고요.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고, 한 동일한 제한된 시간 안에 몇 번이나 클럭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클럭이 높아지면요, 6000으로 높아지면 한 클럭당 소요되는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클럭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클럭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클럭당 속도는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타이밍이 5800의 32보다 6000의 32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현실 시간 기준으로 한 10나노세컨드, 나노세컨드 단위로 쓰거든요, 보통. 10나노세컨드의 동작이 필요하다, 이 TCL을 처리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뭐 이 10나노세컨드가 A라는 클럭에서 TCL을 32를 썼을 때, A라는 클럭에서 10나노세컨드를 초과해요. 한 10.1 나노세컨드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A라는 시스템은 32 클럭에서 그 TCL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 나노세컨드를 넘겼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클럭을 올렸어. 클럭을 올려가지고 원래 10.1 나노세컨드에 달하던 32 클럭이, 클럭을 올리다 보니 같은 32 클럭인데 9.6 나노세컨드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그 시스템에서 이 TCL을 돌리면 얘는 10이 필요한데 9.6이야. 그러면 TCL이 끝나기 전에 다음 타이밍이 시작이 되면서 간섭이 발생하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럭이 높아지면 타이밍을 풀어줘야 되고요. 클럭이 낮아지면 타이밍을 더 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요, 클럭과 타이밍은. TCL도 그렇고, 이 램은 엄청 많은 동작들이 합쳐져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 그 하나하나에도 많은 타이밍들이 합쳐져서, 타이밍이라는 건 결국 동작이에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읽어드리고, 혹은 그 데이터 저장하는 데를 비우고, 뭐 그런 동작들을 연이어서 연달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수많은 셀, 데이터 셀에 있는 데이터를 제한된 레인이라 그럴까요? 메인보드에 있는 메모리 선에, 메모리가 데이터가 전달되는 선에, 제한된 선에 되게 많은 셀들에 대한 데이터를 거기다 옮기기 위해 충분하게 이 메모리에 대한 제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타이밍들이 있고요, 여기 밑에 이런 타이밍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타이밍들은 무슨 타이밍이야 라고 제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버클럭 할 때 한 번씩 계속 썰을 풀어요.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긴 할 텐데, 근데 아무튼 지금 영상에서는 그걸 제가 설명하면 점점 길어지니까, 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결국 오버클럭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지금 다 오토실 거예요. 오토 상태에서 값을 그대로 따라하진 마시고요. 수율이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메모리 칩에, 같은 메인보드에, 같은 예를 들어 젠4 이런, 예를 들어 12세대, 제가 12세대로 했으면 12세대, 13세대로 했으면 13세대, 그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다르지만 비슷해요. 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합니다. 오차 범위가 있지만 편차로 봤을 때, 정규 분포로 그렸을 때 보통 정규 분포 중간에 위치하는 그 정도 수율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되는 거를 소개를 드리려면 엄청 뿔딱 오브 뿔딱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려야 그 값을 그대로 따라하면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시스템의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따라하지 마시되 비슷합니다. 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 편차가 크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는 제가 안정화본 범위에 되게 조금만 바꿔도 될 수 있다. 그럼 뭘 바꿔야 돼요? 타이밍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닌데 일단 값 다 넣어보고 에러 나면 선생님 여기서 에러 나는데 뭐 고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답변 못해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메모리 동작이 이 많은 타이밍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동작해요. 나노세컨드 단위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많은 동작 중에 에러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TM5가 잡아줄 것 같아요. TM5에 뭐 5번 에러가 난다. 5번 에러는 뭐 고쳐야 돼요? 몰라요. 동작이 수십만, 수천만, 수백, 막 이렇게 억 단위로 이렇게 막 동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에러가 났어. 그 하나가 뭐 때문에 에러가 나는지 TM5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정교한 프로그램 갖다 놔도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동작 중에 에러 하나 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 넘버링에 대해서 뭐가 에러가 나는지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거 제작자도 그건 레퍼런스만 할 뿐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컴픽의 제작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에러를 잡아야 되느냐? 변수를 제거해야 되죠. 막 에러가 나면 이거 하나씩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에러가 안 나는 세팅이 필요하고. 근데 공교롭게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젠4에서는 클럭을 높이면 오토 상태에서 타이밍이 충분히 돌아갈 정도로 풀려서 동작하기 때문에 인텔처럼 클럭 높일 때 뭐 타이밍 늘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토 상태에서 놓고 돌리면 일단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타이밍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타이밍들이 전부 다 처음엔 오토일 거예요. 오토일 때 타이밍을 하나씩 넣고 안정화 툴을 돌려보세요. 하나씩. 처음에는 TCL을 넣으세요. TCL을 32를 넣고 돌려보세요. 전압은 1.43V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일단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요거 1.43V로 주고요. 어차피 1.43을 주던 1.37을 주던 스파클링 안 하면 온도 엄청 높은 거 똑같습니다. 전압 크기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파클링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온도 보셨잖아요. 1.37V 주고 돌렸는데 또 80도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1.43V로 처음에 세팅을 하고 DRAM 타이밍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자, 나머지 다 오토일 때 이렇게 다 오토일 거예요. 다 오토일 때 나머지 다 오토일 때 1.43V에서 TCL을 32를 넣어. 그러고 나서 돌려보세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씩 줄이는 겁니다. 두 개 단위로 가야 돼. DDR5에서는 뭐 한 개 단위도 될 수는 있겠지만 한 개 단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TCL은 안 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0을 줘. 그러고 나서 TM5를 돌려봐요. 돼. 그러면 30으로 쓰시면 되고요. 28은 아마 안 될 겁니다. 5800 클럭에서. 클럭마다 달라요. 근데 아마 5800에서 28은 안 될 겁니다. 삼성 수율에서. 30이 되시면 30으로 쓰시고요. 30이 안 되면 32로 푸시고 32도 안 될 리는 없어요. 1.43V에서. 32도 안 되면 34로 쓰세요. 근데 아마 32나 30에선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시면 이제 전압을 다이어트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TCL을 잡고 나서 저는 32로 잡았어요. 잡고 나서 TM5를 조금 돌렸는데 잘 돌아가. 어느 정도 돌리냐면 TCL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10분, 20분 이상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20분에서 30분까지도 돌렸으면 좋겠는데 가서 한번 틀어놓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식사하고 오시거나 하세요. 에러 안 났으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에러가 나면 또 값 수정하고 또 딴 거 하다 오시고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걸 돌리면서 그 다음에 전압 다이어트를 하러 오세요. 이게 잘 돌아가면
과감하게 1.4V 저 같은 경우 1.4V 부팅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일단 보세요. 제 같은 경우는 부팅이 1.32까지 났다가 32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도 설명하려면 말 길어지는데 전압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요. 이게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그 높게 인가된 전압이 천천히 내려가요. 전압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안 두고 하면은 이 1.32가 굉장히 무리한 값이거든요. 시스템 수율상 1.32가 무리한 값인데 이걸로 부팅이 됩니다. 근데 재부팅하면 또 안 돼.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넉넉하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삼성 메모리 수율에서 5800에 CL32가 1.35V 정도 넣고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재부팅 해보시고 TM5 돌려보시고 하세요. TM5 잘 돌아도 재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재부팅 테스트 먼저 하세요. 시스템 한 두세 번 껐다 키세요. 잘 되는지. 껐다 키는데 잘 되면 1.35V에서 TM5 돌려보시고, 근데 두 번 껐다 키는 게 안 되고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전압을 높여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37V까지 높였고요. 1.37에서 TM5 돌렸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보통 한 20에서 30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TCL은 잡은 겁니다. TCL은 잡은 거고요. 다른 클럭들은 전압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많이 안 줘요. 주긴 주는 게 있는데 거의 안 줄 겁니다. 특히 이 RCD 값은 전압 상관관계가 제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전압을 높게 줄수록 잘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전압을 높게 주면 안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압에 맞추면 됩니다. 타이밍을. 전압이라기보다 클럭에 맞추는 거예요. 클럭. 제가 이거 6000 클럭을 쓸 때 RCD 타이밍을 34를 썼었어요. 그 말은 뭐냐, 5800으로 냈을 때 34는 된다는 소리거든요. 삼성 메모리에서 삼성 4800 메모리입니다. 5600 메모리는 또 달라요. 4800 메모리에서 이 34라는 값이 아마 5800에선 될 겁니다. 거의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을 내봐서 32로 땡겨봤습니다. 그리고 RCD랑 RP는 같이 가세요. 같은 값 넣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그래서 32로 넣고 한번 TM5를 돌려보세요. 이것도 한 20에서 30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가 잘 돌아가면 그냥 쓰시고, 잘 안 돌아가면 34로 푸시고요. 5800에서 30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하이닉스 메모리면 모를까? 삼성에서는 글쎄요. 하이닉스도 잘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0은 잘 안 될 거니까 32 내지 34를 쓰시라. 이렇게 두 개 세팅하고 또 TM5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요 타이밍은 좀 건너뛰고요. TWR의 48 최소값이거든요. 46은 안 들어가요. 에즈락은 되네? 야, 이거 AMD에서 48로 제한한 건데 에즈락 42까지 풀어놨네. 이거 기가바이트도 해달라 그래야겠다. 아무튼 40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 해볼게요. 저는 48이 민 값인 줄 알고 48을 썼어요. 48을 넣고 테스트 해보시고 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안 되면 6개씩 늘리면 됩니다. AMD는 지금 값을 6개씩 조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50을 넣으면 짠, 안 되죠. 52도 안 되고 54 됩니다. 6개 단위로, 6의 배수 단위로 쓰시는 겁니다. 48 안 되면 54로 푸시고요. 48 잘 되면 42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아무튼 저는 48로 돌렸습니다. 42는 제가 아직 해본 값이 아니니까. 삼성 메모리면 54 이내에선 될 거예요. 54 이내에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8로 한번 해보시고, TWR도 TM5가 한 20에서 30분 정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쉽게 할 만한 값이 이거 TRFC1, 이 값은 제가 6000 클럭에서 810을 썼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 시간으로 계산하면 270 나노세컨드인데, 삼성 메모리는 4800 메모리는 한 27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수율 좋으면 한 260. 근데 260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70 정도 쓰시고요.
270 나노세컨드를 5800 클럭으로 환산하면 그게 783이 돼요. 내가 만약에 5800 클럭 안 쓸 거야. 저는 몇을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클럭을 20으로 나눈 다음에 20 곱하기 27을 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270 나노세컨드를 10 나노세컨드 단위로 해서 27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27 곱하기 MCLK의 한 클럭당 속도, 한 클럭이라 그래야 되나? 10 클럭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클럭 지금 현재 5800이면 클럭 나누기 20 곱하기 27, 그럼 6000이면 6000 나누기 20 곱하기 27, 6200이면 6200 나누기 20 곱하기 27. 삼성 메모리는, 하이닉스는 또 다릅니다. 근데 지금 삼성 메모리니까 그러면은 5800에서 783이 나와요.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은 783 나누기 5800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클럭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래서 810 나누기 6000 한 다음에 5800 곱하면은 783이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RFC2랑 SB는 오토로 두세요. 젠포에서는 거의 안 쓰는 값입니다. 이거 오토로 두시고요. TRTP 이 타이밍은 6000에서 제가 10이 썼어요. 10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800으로 내리면서도 얘를 12로 유지를 했어요. 5800에서 이게 만약에 12가 잘 되면요, 10 한번 넣어보세요. 이건 오래 돌릴 필요도 없어요. 한 10분만 돌려보세요. 10분 돌려도 되나 안 되나 보시고 10 내지 12로 쓰시면 됩니다. 10 내지 12. 12는 웬만하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RRDS랑 L은 거의 48 이렇게 거의 공식처럼 쓰고 있거든요. 48, 16 안 되시는 분은 20, 48, 20 대신 48, 20이나 48, 16. 이 16이 안 되는 거는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입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즈락 보드에서는 지금 민 값이 12까지 풀려 있네. 48, 16. 48, 16은 웬만하면 될 겁니다. 48, 16 넣으시고요. 안 되면 48, 20. 내가 좀 욕심이 난다. 그러면 얘 6으로 바꿔보세요. 근데 될지 모르겠어. 그냥 48, 20이나 48, 16을 권장합니다. 이 세 개는 한꺼번에 세팅하고 돌려보시면 되고, 얘도 TM5 한 10분 정도 돌리면은, 얘는 웬만하면 안 되면 그냥 부팅이 안 됩니다. TM5 에러가 아니라 에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부팅이 안 돼요. 되면은 부팅 잘 되면 아마 TM5도 잘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TM5 10분 이상 없다 하면 넥스트 다음 단계 넘어가세요. 지금 타이밍 제가 얘기 드리는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난이도 정도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자, 이거 한꺼번에 갈 거예요. 풀뱅크 하시는 분은 풀뱅크 타이밍은 요 SD랑 DD가 중요해요. 여기도 SD랑 DD. 제가 삼성 메모리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일단 이 SC는 1이 거의 100% 들어갑니다. 얘는 웬만하면 들어가요. 얘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뭐 16기가든 32기가든 얘는 1이 들어가요. 얘는 TM5 돌릴 것도 없습니다. 얘를 일단 11로 세팅을 하시고요. 11로 세팅하시고, 자, 이거 2 주고, 1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2 주고 TM5 돌려보세요. 이것도 너무 타이트하면은 아예 부팅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부팅이 되면 한 10분 정도만 돌려보세요. 많이 돌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되면 3으로, 얘는 홀수 단위로 해도 돼요. 3으로 늘려보시고, 안 되면,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또 안 되면 4로 키워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돌렸을 때 잘 돼. 그럼 이번엔 DD 값을 6 이렇게 넣어보시고 돌려보시고, 잘 되시면 5로 조여보셔도 됩니다. 근데 5가 안 되면 푸시고요. 6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너무 타이트하면 부팅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부팅 자체가 안 되고 TM5도 한 10분 정도만 돌려보세요. 부팅 되면 웬만하면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TM5를 뭐 부팅 됐다고 TM5를 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돌려보세요. 10분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126, 126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 넣고 한번 해보시고, 얘도 너무 타이트하면 부팅이 안 될 거예요. 4에서 만약에 4가 안 들어가면 6으로 푸세요. 얘 2는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얘는 짝수로 쓰세요. 홀수도 되긴 하는데 얘는 좀 찝찝하기 때문에 4 정도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4 아니면 6. 4 아니면 6. 이거 SCL은 성능에 영향 제법 줍니다. SCL은 4 아니면 6. 웬만하면 4가 될 것 같아요. 얘는 4가 안 돼요. 얘는 6 정도 놓고 쓰세요.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4로 해보셔도 되는데 부팅 안 될 겁니다. 그래서 6. 얘도 마찬가지로 SCL 타이밍도 한 10분 정도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도 타이트할 경우 부팅이 아예 안 돼 버려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까지는 잡겠죠. 타이밍 잡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남은 타이밍이 얘네 두 개랑 얘네 두 개, 그 다음에 요 위에 RAS랑 RC 이렇게 남았죠. RAS랑 RC는 마지막에 잡을 거예요. REFI랑 이렇게 세 개는 거의 마지막에 잡을 거고, 요 밑에 이거 먼저 해볼게요. 지금 남은 것 중에 얘 1로 넣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1 안되면 2, 안되면 3, 안되면 4, 안되면 5, 안되면 6. 근데 웬만하면 1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DWR, 이 타이밍은 12 기준으로 잘 되면은 잘 되면 10으로 줄여보시고, 안 되면 14로 푸세요. 그래도 안 되면 16으로 푸시고, 범위가 12에서 16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이 RDWR. 이 타이밍은 얘네는 한 20분 정도, 하나당 20분. WRRD는 한 10분만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RDWR은 얘는 한 20분 정도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서 이상 없으면 얘가 일단 6에서 될 거고요. 4는 안 될 겁니다. 이거 4 넣었다 부팅 되더라도 불안정하니까 4 쓰지 마시고 얘는 6으로 쓰시고요. 6 안 되면 8로 올리세요. 6 안 되면 8. 그 다음에 WTR 언더바 L은 이거 16 넣고 해봤는데 전 부팅 안 되더라고요. 18 넣고 얘도 한 20분 정도 돌려보세요. 얘는 짝수로 움직이세요. 얘 두 개는 짝수, 요 아래는 홀수. 네, 짝수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RAS랑 RC 타이밍, 라스랑 RC 타이밍을 잡을 건데요. 라스는 제가 6000 클럭에서 66으로 했었어요. 6000에서 66으로 했는데, 그러면 66 나누기 6000 한 다음에 곱하기 5800 하니까 63. 몇 이렇게 나와서 64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잘 돌아가요. 이거는 별 64 정도 써보시고, 이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조이면요, 나 62 해보고 싶어, 60에 해보고 싶으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은 제가 1시간 정도 돌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1시간 최소. 요거 타이트한 경우에 막 1시간 2시간 돌다 에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 타이밍은 대세에 큰 지장을 안 줄 겁니다. 넉넉하게 주고 쓰세요. 그래서 64 넣고 쓰시고, 64가 만약에 돌릴 때 에러 나면 66으로 늘려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68로 늘려보시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RC 타이밍 같이 갈 겁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 RP 더하기 RAS 하시면 돼요. RP 더하기 RAS. 그래서 제가 요게 32를 줬죠. 저는 32 더하기 64에서 96을 준 겁니다. 요 옆에 써있죠. 지금 현재 부팅된 타이밍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RP를 제가 34를 줬다, 난 34를 줬다,
그러면 98로 쓰시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난 얘를 66을 줬다. 그럼 여긴 100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는 같이 세팅하고 부팅 시켜가지고 TM5 1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1시간 이상 돌려서 잘 되면은 넥스트. 그럼 넥스트 뭐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잡을 겁니다. 이 두 개는 안 잡을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냥 오토로 두세요. 마지막으로 얘를 잡을 건데, 이 타이밍이 가장 잘 안 잡혀요. 어떻게 안 잡히냐면, 결국에 이 타이밍을 잡고 나서 켜놓고 나서 잘 돌아가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한 4시간 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에러가 나면 또 수정해서 또 4시간 반 돌리고, 4시간 반씩 돌리라는 게 아니라 에러 나는 게 발생을 하면 그냥 보고 끄세요. 끄고 나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돌리는 겁니다. 잘 돌아갈 때까지. 자, 이 타이밍은 처음에는 6535를 한번 써보시고 잘 되면 다행인 거고, 안 되면은 이제 값을 줄이면 되는데, 얼마를 주고 쓰면 좋냐, 이것도 2단위로 줄이냐 1단위로 줄이냐, 1, 2단위가 아니고요. 이 타이밍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램 온도에. 그러면 소울시커가 80도에서 돌던데요. 난 80도보다 안 되니까 65,535가 되겠지 하고 돌렸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램 수율도 타요. 온도 플러스 램 수율. 무슨 수율이냐면 온도 저항 수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긴 시간 버틸 수 있냐에 대한 타이밍이에요. 셀에 있는 데이터가 리플래시가 돼야 되는데, 이 리플래시를 어느 주기를 가지고 시킬 건가 라고 결정짓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65,535예요. 왜냐면 이걸 큰 값을 줄수록 레이턴시에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을 쓰면 좋겠는데 수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높은 값을 쓰세요 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높은 값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저도 모르죠. 수율에 따라 다릅니다. 수율과 온도. 이거 보시는 분들 환경에서 램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줄 알고 제가 몇을 쓰라고 합니까? 그리고 수율이 얼마 될지 알고, 그 램에 있는 셀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고온에서 잘 버텨주냐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온도를 낮출 수 없으면 램 수율 좋은 거라도 뽑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뽑기는 성공한 것 같아. 이 램들이 잘 버티네요. 8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은, 그러면 요령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처음에는 6535 넣고 해보시고, 6535 넣고 했는데 에러가 난다. 그럼 에러 발생 빈도에 따라서 좀 조치 방법이 다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씩 까세요. 반씩. 내가 어느 지점이 제일 안정적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뭔가 찾는 데 특화된 알고리즘이 있어요. 검색 알고리즘, 서치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선호하는 방식이 이진트리 방식이라고, 그냥 반씩 까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65,535의 반이면은 뭐 32,700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3만 반으로 까서 3만으로 해서 돌려보세요. 근데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한 2시간 돌렸는데 잘 돌아가. 얘는 최소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1시간 넘어서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열이 계속 올라가서 그래요. 발열이 계속 올라가니까 특정 발열 이상 올라갔을 때 점점점 수율 때문에 에러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 최소 돌려봤는데 이상 없다. 그러면 또 반값. 6만 넣고 안 돼, 6만 5천 넣고 안 돼서 3만으로 줄였는데 잘 돼. 그러면은 대충 6만에서 3만 범위로 보고 중간값 한 4만 5천 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돌려보세요. 또 잘 되는 것 같아. 한 2시간 돌렸는데 잘 돼. 그러면
자, 65,000에서 45,000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대충 한 또 반값해서 55,000 올리는 겁니다. 근데 55,000에서 에러가 나왔어. 야, 그러면 45,000에서 55,000 사이에 있겠구나. 그러면 5만 넣어보는 겁니다. 5만 넣어봤는데 5만이 잘 돼. 그러면 5만에서 55,000 사이겠죠. 52,500 넣어보는 거예요. 52,500에서 만약에 잘 돼. 그럼 52,500에서 55,000 사이. 그러면 2,500이니까 53,700 뭐 이렇게 쓰시든가. 이거를 너무 1의 자리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한 이 정도 잘 들어가? 그럼 이 정도 놓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너무 대략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뭐 잘 들어가는 스위스 팟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53750은 안 되는데 53752는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55,000 안 들어가는데 53,000원 들어가. 그럼 53,000원 쓰시면 돼요. 이게 그 2,000이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걸 미세하게 잡는데 들어가는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오히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뭐 페널티라고 하는 거는 TM5 돌리는 데는 에러가 안 났지만 뭐 다른 거 돌릴 때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65535가 돌아갈 정도의 온도를 확보하는 게 좋아요. 쿨링을 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6535 돌렸는데 에러가 많이 튀어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밖에 안 튀어나왔어. 예를 들어 4시간 반 돌려가지고 이거 돌려놓고 출근하고 갔다 왔는데 에러가 2개 났네? 그러면요, 이걸 값을 까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쿨러를 얹으세요. 그러면 에러 안 날 거예요. 쿨러를 얹으면. 근데 쿨러를 얹었는데도 에러가 나? 그럼 방열판을 끼세요. 방열판을 꼈는데도 에러가 나? 에러가 두 개 정도 난다. 그러면은 원래 방열판을 안 끼면 에러가 한 10개 정도 나는데 방열판을 꼈더니 에러가 한 2개 정도 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값을 줄여도 되는데, 그거보다 스파쿨링을 더 세게 하기 힘들면 방열판 더 좋은 거, 써멀 패드 더 좋은 거, 이걸로도 에러 한두 개 정도 해결돼요. 온도 조금 낮추는 걸로. 근데 온도 조금 낮추면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 더워지면 또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결국에는 그냥 뭐 에러 발생 빈도에 따라서 갭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65,535가 에러가 뭐 한 4시간 반 돌렸는데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못해도 5만 정도에선 에러가 안 날 거예요. 5만 원에서 5만 5천 뭐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넣고 그냥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5만 5천으로 했는데도 똑같이 에러가 나와. 그러면 또 뭐가 문제일 수 있냐면요, 똑같이 에러가 나오면 오토로도도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REFI가 아니라 다른 데서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에러가 정말 계속 나는 소울시커가 반씩 까보래 그래서 65,535가 에러 나길래 3만으로 줄였는데 3만도 에러가 나고, 15,000원으로 줄였는데 15,000도 에러가 나고, 7,500으로 줬는데 7,500도 에러가 난다. 근데 이거 오토로 주면 만 몇 정도 들어가거든요. 7,500으로 에러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하나씩 순서 바꿔가지고 하나씩 이거 다시 오토로 돌리고 다시 돌려보시고, 아까 돌려보라고 제가 얘기 드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돌려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밍 하나하나에 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길 권장드려요. 제가 뭐 20분, 10분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많이 돌려보세요. 그래서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타이밍을 시도해야지, 에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타이밍을 시도해서 만약에 이미 넘어간 타이밍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는 정말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안정화를 시도하시는 분은 이 타이밍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서, 예를 들어 요 처음에 C에 32 넣고 세팅하고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시고
에러 안 나네? 그러면 RCD 32 넣고 또 출근하시고 퇴근하셨는데 에러가 났다. 그럼 34로 풀어가지고 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아니면 또 잘 때 켜놓고 출근할 때 켜놓고 퇴근해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밥 먹고 애기 재울 때 또 켜놓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오래오래 돌리면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 말은 또 뭐냐면은 램 용량이 커지면 TM5 돌아가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램 용량이 커지면 그만큼 또 어려워져요. 부팅도 오래 걸려요. 램 용량 커지면. 답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하나 깜빡하고 지금 또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뭐가 잘 안 됐다고 한 것 중에 32기가 모듈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32기가. 이게 제 거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 거에서 지금 이 립타이드 보드에서요, 삼성 메모리 4800 클럭에 32기가 모듈을 2개 꽂고 부팅을 해봤는데 무슨 수로 쓰더라도 지금 부팅이 안 돼요. 지금 이유는 모르겠어요. 램이 불량이냐, 그것도 테스트 해봤는데 이 램 슬롯 하나, 네 번째 슬롯에다 꽂고 부팅 시키면 부팅이 됩니다. 램 4개 전부 다. 제가 32기가짜리 4개가 있어요. 풀뱅크 해보려고. 그거를 4번 슬롯에서 하나씩 꽂고 부팅 시키면 부팅이 잘 돼요. 근데 2번 슬롯에 하나씩 꽂으면 부팅이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4번하고 2번 슬롯에 2개를 딱 꽂고 하면 부팅이 안 돼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슬롯이 불량이냐? 좀 잘 되잖아요. 지금 잘 되잖아요. 16기가짜리로. 슬롯 불량도 아니고 램 불량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제 바이오스 문제로 보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1.2 버전에서 1.18로 내렸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나와요. 더 낮은 버전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PG 라이트닝에서는 32기가짜리 2개가 됐거든요. 근데 PG 립타이드에서는 지금 잘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32기가짜리 모듈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립타이드 보드 샀는데 부팅이 잘 안 돼, 램 불량인가? 하고 램 에이스 보내고, 램 정상이래. 그러면 메모리 메인보드 불량인가 해서 메인보드 보내고, 근데 메인보드 정상이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6기가 꽂으니까 잘 되더라. 제가 집에 램이 많으니까 테스트 해본 건데, 아니 그럼 32기가랑 호환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패트리어트 32기가 하이닉스 모델 집에 도착을 해서 그걸로 해봤는데 그건 잘 돼요. 이상하죠? 이쯤 되면 이거 MSI 보드에서도 삼성 메모리 뭐가 되게 부팅 잘 안 되고 그랬거든요. 제 영상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한번 설명했는데, 삼성 메모리 요새 불량 많다 그러잖아요. 모 유튜버가 또 다루기도 했고 저도 즐겨 봅니다, 그 유튜브 영상. 근데 삼성 메모리가 불량일까 아니면 삼성 메모리랑 호환성이 불량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테스트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집에 부품이 많아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저거 갈아 껴보면서 뭐가 불량인가 확인해 봤는데, 일단 램 불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돼요. 한 개 꽂았을 때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램의 불량은 아닌 것 같고, 램 불량도 아니고 슬롯 불량도 아니고, 그러면 CPU 불량일까요? 이 16기가가 되는데 32기가 안 되는 거 불량으로 봐야 될까? 그거 좀 고민스럽습니다. 바이오스 일단 MSI 쪽도 삼성 메모리랑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에즈락 보드에서도 32기가 모듈이랑 좀 문제가 있다. 제 것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되나 모르겠어요. 되면 제보 좀 해주세요. 삼성 4800에 32기가 모듈을 2번, 4번 슬롯에 꽂았을 때 부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시는 분은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되면 내게 문제라는 거니까. 그 되는 분 나오면요, 저 CPU AS 보낼 거예요. 이제 맨컴 문제라고 보는 거니까.
바이오스 버전 저보다 좋은 거 쓰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걸로 테스트 해볼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인보드로 32기가 모듈을 테스트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부팅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기가는 이 메인보드로 생략하고요. 16기가 오버클럭만 진행을 하고, 보통 하이닉스 모듈이나 이런 거는 아마 다른 데서도 다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굳이 PG 립타이드를 쓴 거는 얘가 6레이어라서 이걸 쓴 거고, 지금 6레이어에서 잘 안 되는 거는 풀뱅크나 혹은 ER 모델 32기가 모델이 6레이어에서 잘 안 될 거라고 추정해서 얼마나 되나 하고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풀뱅크 테스트는 끝났고요. 32기가 모듈은 부팅이 안 되고요. 그래서 립타이드 테스트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16기가짜리 2개 꽂고 하는 거는 제가 다른 메인보드를 해도 립타이드도 똑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일단 제가 PG 라이트닝으로 교체를 할게요. PG 라이트닝으로 교체를 해서 PG 라이트닝으로 조금 제가 해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기가바이트로 돌아갈 겁니다. 기가바이트 테스트를 할 게 있어서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열심히 썰만 풀었는데 1시간 한 20분이 지나갔네.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5800 정도도 클럭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젠4에서는 타이밍만 잘 조이면 성능이 제법 나와요. 그 증거는 제가 MSI A620 보드 한 3부 정도 될 거야. 거기에 4800 클럭으로 램타 넣은 거 있거든요. 레이턴시 되게 잘 나왔어요. 4800 클럭인데. 레이턴시는 밴드윗이 중요한 게임이나 프로그램은 모를까? 밴드시라고 하는 건 읽기, 쓰기, 복사, 대역, 보기요. 프리퀀시, 뭐 프리퀀시라고 써 있고 그 몇 메가 바이트, 초당 몇 메가 이렇게 전달했는지 나오는 에이다64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 밴드윗이 클럭이 낮으면 조금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 밴드윗도 타이밍 잘 조이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특히 FCLK를 클럭이 낮아도 FCLK를 높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밴드윗 손실도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타이밍만 잘 조이면. 그렇기 때문에 5800, 6000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VSOC 1.1V에서 했다는 게 의의가 있고, 보통 같은 세팅이면 VSOC가 전압이 낮으면 온도가 좀 낮아요. 근데 지금 풀뱅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러나 저러나 스파클링을 권장합니다. SOC 전압을 몇을 쓰던 간에 전 스파클링을 권장해요. 순정 상태에서 온도 보셨죠? 80도 나오는 거. 불안하지 않아요? 80도 보면 내 시스템이 80이 나온다고? 나는 몰랐는데 80이 나오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스파클링을 안 하고 풀뱅크 소시커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해서 써봤는데 잘 되던데? 온도 한번 볼까 하고 온도 딱 체크해놓고 TM5 4시간 반 돌렸는데 온도가 80도? 저 같으면 스파클링 답니다. 그 스파클링 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지금 할 게 많아요. 메인보드에 그 VSOC 전압이 높게 쓰는 게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낮은 VSOC로 지금 다시 다 찍어야 되거든요. 할 게 많아서 계속 제가 뭔가 계속 찍어서 이제 올릴 겁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오버클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